대장주 매매를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일단 뭐 대장주 매매를 하다가 떨어질 때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장주가 진짜 대장주가 아닌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 좀 테마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데 테마 같은 경우가 이게 아무 테마나 그냥 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질문이 띄어져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이게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잉기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수중에 100만 원으로 주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무엇부터 시작하실 것 같나요?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기까지의 기한은 얼마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주식 실력이 만약에 지금인 상태를 아니죠.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식을 다시 피디님 요거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실력으로 간다 아니면은 다시 0으로 간다? 두 가지 버전 다. 그럼 지금 실력으로 네, 지금 실력으로 어쩌다 보니 네. 뭐 아무튼 뭐 부동산을 샀거나 해서 이제 현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현금이 100만 원이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뭐 100만 원이라고 해도 똑같이 매매를 해야죠, 지금. 그런데 네, 100만 원 똑같이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훨씬 좀 수익 내기가 쉬워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을 그래도 뭐 엄청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을 조금 높여왔기 때문에 가끔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매도 주문을 이렇게 호가창에 넣어 놓는데 일부만 체결되고 막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좀 매도 주문을 아래에 넣으면은 그걸 보고 막 아래에 더 팔아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좀 더 훨씬 불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뭐 주식을 시작한다고 해도 매매 지금하고 똑같이 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게 수익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0만 원으로 뭐 다시 시작하면은 얼마 만에 시드를 불릴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실력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길어도 한 뭐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내로는 지금 매매하는 금액 정도로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 단위요? 네. 근데 이게 뭐 퍼센트로 보면은 100배를 낸다 하면은 그냥 10,000%.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작으면은 그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금액이 컸을 때 네. 더 그런 고수익을 금액이 내줄 컸을 수 때 있는 수익률로는 훨씬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사실 주식 매매는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뭐 1억으로 매매를 하면은 절대 100배를 못 내죠. 네. 그래서 뭐 1억으로 매매하는 거랑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이게 수익금이 10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1억으로 한 네. 2, 3천을 벌 수도 있고 네. 1천으로도 한 1, 2천을 벌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 그릇에 거의 본인 매매하는 그릇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금액이 작을수록 훨씬 수익률 내기도 좋죠. 그래서 뭐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 보시면은 뭐 100리그나 뭐 500리그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 대회도 몇 번 나가셨잖아요. 네, 어디 나가셨었죠? 저는 예전에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경우는 KB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1등 예전에 하셨죠? 네, 1등도 해봤고 그런데 그때는 저는 100리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나 대학생 때 100리그 해가지고 그게 제가 수상을 네. 5번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00% 내외였습니다. 기간은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하면은 아마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대학생 때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하면은 100만으로 다시 시작한다 해도 지금의 주도주 매매 그대로 네, 매매 그대로 네. 하고 그런데 뭐 수익률은 훨씬 높겠지만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하는 금액까지 맞추기까지는 좀 한 1년 걸릴 네, 것 같다. 그쵸. 그때까지는 좀 1년도 오버는 대단한데. 시간이 있어야죠. 네, 두 번째. 원래 매수하려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상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매수할 것 같은 높아도 오를 것 같으면 사야죠. 그런데 이게 뭐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좀 사는 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으면은 또 그만큼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다 산다기보다는 아까 알테오젠 매매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로 매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사더라도 이 뭐 사실 종목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타점이 어떤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종목에 대한 확신으로 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분할로 매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인기님 주식 외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기님의 네. 4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저는 진짜 거의 지금 주식 관련 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고 또 지금 타점 라이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아까 라이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또는 타점 라이브 준비를 하거나 또는 라이브를 하거나 거의 그런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저도 매매할 거를 좀 공부도 하고 또 다음날 또 어떻게 매매할지도 약간 생각은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진짜 주식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네. 다음날 매매할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날 매수매도했던 거 혹은 시장의 기반으로 다음날 종목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세요?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한다는 저는 얘기세요? 다음날 새로 저는 뭐 보통 장대양봉 뜨는 종목을 공략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런 종목은 전날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날 뜨는 걸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미 전날에 뭐 장대양봉이 나왔던 종목이라든지 또는 좀 최근에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좀 규모도 크고 거래대금도 많은 종목이 좀 변동성을 보일 때 또 다음날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걸 매매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9시 정도 장 시작할 때쯤에 이거 왠지 좀 투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갈까요? 네. 투자 원칙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칙 지키는 비법. 그쵸. 이게 매매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원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며칠 동안 잘 하다가 또 다시 내동매매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을 좀 봐봐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봐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실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5번 하던 거를 이제 3번 하고 뭐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실수를 좀 적게 하려면은 좀 매매 복귀도 하고 좀 저는 장 전에 제가 매매 원칙을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힌 거를 장 전에 한 번씩 읽고 시작을 하는데,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은, 그렇다고 이걸 100% 다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계기로 투자 수익을 언제부터 좀 수익을 내기 시작했냐? 어떤 계기가 있었냐? 저는 아까 어려웠던 거 먼저. 네, 어려웠던 거는 아까 전 질문하고 비슷한데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주식 초보자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지 수익 낸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쵸. 손실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10만 원씩 한 10일 수익을 내다가 하루 진짜 원칙을 잘못 어기고 한 100만 원씩 날리고 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손실 날 때 되게 좀 허탈함을 많이 느껴서 좀 이럴 때가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계속 뭐 이것도 손실을 봐본다든지 또는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빈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해서 수익이 좀 급격히 많이 늘어났던 게 23년도에 급격히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계기가 좀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좀 집중한다기보다는 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또 집중이 있는지 그런 것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매매 원칙을 좀 세우시면서부터 그걸 지키면서 뇌동매매 안 하고 네, 조금씩 그러면서 줄여나가는 거. 수익을 내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약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단타를 할 때는 분봉을 좀 집중해서 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분봉 안 네. 보세요? 분봉 물론 봅니다. 음. 그런데 일봉이 저는 진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큰 지지와 저항을 미리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을 봐야지 이게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래야지 그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분봉만 보면은 해봤자 좀 진짜 짤짤이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봐야지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탁월한 것 같은데 따로 학습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히 보면 순둥이 같아 술도 안 마실 것 같은데 술 안 드시잖아요. 네, 저 술은 술 담배를 안 하십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안 하고 교회 선생님이세요. 네, 술 담배 안 하고 저희 초등부 교사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성실한 건전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집에서 주식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네. 네, 시장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네, 감각 그래서-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이 저는 그냥 탁월하다는 게 이게 뭐 저도 처음에는 별로 매매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매매 경험을 많이 해보고 겪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감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만약에 진짜 초보자예요. 네. 오늘 그러니까 성인 기준 한 30대다. 네. 근데 오늘 처음 주식을 제대로 좀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런 감각을 익히려면은 뭐 좋은 선생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네. 좀 체득되는데 얼마 정도 최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도 정말 다르고 또 방향성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다른데 이게 그 뭐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애초에 학습하는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오래 그거는 해도 진짜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뭐라고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괜찮은 방향으로 좀 찾았을 때 진짜 빠르면은 한 진짜 1년 정도만 해도 뭐 감을 잡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길면은 한 3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진짜 정말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어렵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유튜브를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실전 경험만을 해가지고 해온 건데 제가 매매를 진짜 뭐 처음 했던 게 처음 단타는 아니지만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주식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이런 약간 감각이나 이런 경험들도 해보면서 좀 느꼈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좋은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진짜 제가 이때까지 익힌 우리 것을- 채널도 너무 좋은 네. 채널이죠.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고 이래서 진짜 옛날보다는 많이 그 이런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1년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1년에 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좀 상황도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만약에 뭐 1년 열심히 했는데 장이 진짜 정말 안 좋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아무래도 확률상 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더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좋은 장까지 만난다면 그럴 때 또 한번 수익도 내는 경험을 해보고 하면은 또 이제 또 자신감도 붙어서 계속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주식이 진짜 거의 심리가 진짜 큰 것 같은데 저도 매매를 할 때 한 번 또 며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막 계속 수익이 나고 한 번 좀 손실이 크게 나고 하면은 또 며칠 동안 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좀 스피드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매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딱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잔고 손익 가리기 이것도 되게 큰 것 같고요.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네. 퍼센테이지만 보이게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좀 매매를 할 때 그냥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확실한 게 있으면은 또 수익을 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그 오늘 진짜 확실한 게 없으면은 매매를 안 해야겠다라고 장을 들어가면은 그때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지킬 수도 있고 네, 손실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딱히 좀 주도주 매매 공략할 만한 종목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오늘 그냥 매매 좀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알테오젠 낙점 매매 기회가 나와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매매를 그냥 안 하자는 마음으로 해야지 기회를 잘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매일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안 먹자 이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매일 수익을 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쉬자. 기회가 안 나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100%다 수익을 내겠습니까? 이게 손실 볼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매매법이 확고해졌다면 그 이후에 올라운더가 되기 위해서 다방면, 종가 매매, 뭐 종가 베팅, 시간의 매매 등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매매법 하나만 조금 네. 해도 되는지. 근데 이게 잘 하면은 일단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매매가 그 예를 들어 뭐 시가 베팅이라든지 뭐 장중 매매, 뭐 돌파 눌림이라든지 또 종배라든지 시간매라든지 뭐 여러 개의 매매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완전히 다른 매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다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지 매매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종가 베팅이랑 뭐 시가 베팅이랑 뭐 이런 게 약간은 뭐 세부적인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게 다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이 중에 잘하는 거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만 뭐 그렇다고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종배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시간에도 잘하고 시가 돌파 다 잘하고 좀 그럴 것이라고 다 알긴 생각을 알아야 되네요. 네, 결국에 다 이게 매매가 사이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김님 방식에 제자가 많아서 다들 성장해서 씨들을 키우면 혹시 기법이 안 통하시... 이런 질문이 가끔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기법 같은 게 제가 뭐 예를 들어 딱 공식을 내가지고 그냥 뭐 이럴 때 딱 매수를 하고 이럴 때 딱 팔고 이러면은 그게 당연히 시드가 많이 커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를 딱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정말 그런 게 정해진 답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디 관심을 보이는지를 잘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에 관해서는 책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요. 시중 책하고 다르잖아요. 또 저희 그 단타 전략 책이.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쓴 임기님은 뭘 보고 배웠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제가 실전 경험하면서 배운 게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뭐 2020년 이후에는 좀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배운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 매매법을 딱 이거를 완전히 다 똑같이 따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예를 들어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매매를 좀 완성해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경험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시기도 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리고, 막 유튜브도 안 보시고 그랬으니까. 네, 저 유튜브는 별로 많이 안 봤어가지고 그리고 제 매매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각자 좀 스타일에 맞춰서 좀 저는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했는지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네,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는 국장이 좋지 않은데 정말 진짜 국장 안 좋죠. 그래서 국내 주식 매매를 추천하는지 저는 국장 같은 경우는 단타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뭐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워낙 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굳이 막 일부러 국내 주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래도 테마가 형성되고 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매매하기 좀 수월한 그런 게 있어서 좀 단타에서는 국장이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국내장은
좀 정보가 좀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기관 가집계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국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조금 비중도 좀 줄이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내향적이라고 하셨는데 내향적인 사람으로 투자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그 핸드폰 보면은 그냥 좀 주식 많이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공부가 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런 끼 있는 종목이 없는 날, 매매를 안 하는 날. 매매를 안 하는 날, 장은 열려 있는데. 네. 그럼 밖에 나가셔서 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네. 뭐 쇼핑도 가실 수 있는데, 그때도 핸드폰으로도 장을 보긴 보나요? 네. 근데 진짜 오늘 할 게 없겠다 싶으면은 안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끔씩은 꼭 들어가서 보죠. 이게 그 할 게 없다가도 갑자기 또 나오는 상황도. 그럼 핸드폰으로라도 하시나요? 저는 모바일로는 가끔 매매를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모바일로 매매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볼 수 있는 정보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잘 매매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매는 안 하는 편인데 뭐 진짜 괜찮은 상황이 있으면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펀드를 들어주시면서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를 둔다면 어떤 단계로 알려줄지. 좀 먼 얘기 같긴 한데 만약에 자녀가 나오면 주식 재테크 어떻게 알려줄지, 몇 살부터 알려줄지, 그러니까 몇 살 때 주식 계좌를 오픈해 주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주식 계좌는 바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양도해 주면 되니까, 증여해 주면 되니까.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막 알려줘야 되겠다고 막 공부를 막 이렇게 시킨다기보다는 조금씩 접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부모님이 그 하시는 것도 보고 그런 거 접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거를 보고 뭐 진짜 만약에 제 나중에 미래 자녀가 앞으로 주식에 관심이 있고 잘할 것 같으면은 그때 좀 열심히 알려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막 그 주식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환경적으로 좀 이런 재테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는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장주 매매를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일단 뭐 대장주 매매를 하다가 떨어질 때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대장주가 진짜 대장주가 아닌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 좀 테마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데 테마 같은 경우가 이게 아무 테마나 그냥 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또 상승하면은 또 강할 확률이 높고 그런데 갑자기 진짜 뭐 뜬금없는 테마가 나온다 하면은 또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 같은 경우도 좀 거래대금도 많이 동반하고 좀 강한 종목이 많은 테마이면은 더 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잡주 같은 것만 오르는 테마라든지 그런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라도 저는 거의 매매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이 잘 됐는지를 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진짜 종목이 좋았는데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떨어지는 게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지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데에 수급을 뺏겨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하고 제가 코스닥 차트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뭐 시장이 약해서 같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런 거는 뭐 시장이 조금만 반등하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뭐 뜻대로 예상대로 안 된다면은 뭐 손절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매매가 그냥 뭐 절대 100%는 없고 그냥 확률 높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잘못될 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테마를 어떻게 암기 그리고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 테마 같은 경우가 초보자분들은 이거 테마를 나누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공부를 일단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거래대금 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고 이 종목 그냥 하루하루 테마를 분류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테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뜬금없는 테마가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또다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을 예를 들어 한 뭐 3달 정도라도 매매를 좀 열심히 하신다면 최근에 또 떴던 종목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약간 내가 처음 보는 테마의 종목이 뜬다면 그런 게 재료가 정말 좋다면 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이거는 순간 반짝하고 또 무너지는 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는 오히려 매매를 또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좀 그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서 분류를 해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전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뭐 예를 들어 11월 뭐 한 1일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 날짜에 거래대금 상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 보셔가지고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셌는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꿀팁이네요. 이전에 셌던 또 그 뭐 끼가 좋은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오를 때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테마 암기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를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1년 전에 핫했던 테마가 그렇죠. 지금 그 테마가 갑자기 뭐 한 종목이 갑자기 뜬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도 테마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진짜 굉장히 셌는데 주도 테마였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주도 테마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좀 셌던 테마가 또 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또 센 상황이 오고 그게 뭐 며칠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주도 테마로 또 옮겨가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또 새로 최근 안 시기에 맞는. 네, 그렇죠. 시기랑 뭐 최근에 셌던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재료가 진짜 좋으면은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최근에 안 강했던 건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아마 여기 테마주 방금 테마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요거 테마 공부하는 법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을 텐데 네. 아마 곧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은 제목에 저희가 테마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꼭 여러분들 들어와셔서 라이브 때 배웠던 거 제대로 또 배웠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 네.